어? 이게 뭐야? 어이가 없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들 세상의 상왼손 수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도는 아마도 구글맵일 것입니다. 구글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 첫 뉴스가 나온 것을 제 기억으로는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자 구글맵에도 여전히 동해는 일본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해는 황해로, 남해는 동중국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그럼 이제 우리 바다는 없는 겁니까? 심지어 구글 지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나라명 표기가 서체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중국이 영토가 커서 한국보다 글자를 크게 쓴 것이라면 한반도의 45배쯤 되니까 중국이라는 글자도 45배 크게 쓰지 그랬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나마 구글 지도를 확대하면 일본해 밑에 괄호치고 동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가 뭔가 허전합니다. 여기 있어야 할 우리 땅이 없습니다. 아무리 확대를 해도 여기 있어야 할 우리 땅 독도는 구글 지도에는 없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독도가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10년 전 구글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이 지랄을 떨어서 구글 지도에서 독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황하에 누런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황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호칭일 뿐이고 서해 바다가 누렇습니까? 서해가 황해가 되고 남해가 동중국해가 되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뭘 했습니까? 지도에서 독도가 사라지는 동안에 우리 정치인들은 도대체 뭘 했단 말입니까? 연히 야니 허구한 날 싸움질만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 민생은 안드로메다로 간 지 오래죠. 이렇게 가다가는 지도에서 우리 땅과 우리 바다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문득 네이버 지도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네이버 지도에는 독도뿐 아니라 동해, 남해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확대해도 동해라는 글자가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동해가 홍길동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 그런 겁니까? 이번에는 다음 지도를 찾았는데 카카오 지도로 나오는군요. 카카오 지도에는 서해로 표시되어 있고 대한해협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씨도 큼지막하게 말이죠. 제가 이렇게 지도를 찾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어갈 제 이야기들의 지도는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지도가 가장 마음에 들지만 카카오 지도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빗금친 부분들의 지도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구글 지도처럼 지도가 옆으로 위로 아래로 이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만의 지도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엿장수 혹은 고물장수라고 불리던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구멍나고 찌그러진 냄비며 세숫대야 혹은 헌책 등 집안의 모든 고물들을 엿으로 바꿔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당시에는 니아까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이 고물장수 아저씨가 니아까에서 책을 한 권 떨어뜨리고 가는 겁니다.
그 책을 주워 들고 엿장수 아저씨한테로 뛰어가면서 책 표지를 보니 세계 지리 부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엿장수 아저씨에게 이 책 줘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는 씩 웃으면서 너 가져 그러시더라고요. 5대양 6대주라는 말을 쓰던 그 시절에 그 책은 저에게 신세계였습니다. 그때 소련이 이야 세상에서 제일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계 지도를 그리고 오랫동안 놀았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그러나 소련은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의 영토는 실제 아프리카 대륙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주말에 자녀와 함께 세계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0.1초도 걸리지 않는 것을 왜 그리고 있느냐고 무슨 헛소리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검색하는 것과 그려보는 것은 맛이 다릅니다. 예컨대 세계 지도를 그려보면 지리학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여기서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구나. 지금도 여기가 분쟁 지역이 될 수밖에 없구나. 여기는 국토가 어마어마한데도 인구는 이것밖에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옛날 사람들은 이쪽 방향으로밖에 이동할 수가 없었겠구나. 등등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검색으로는 전혀 알 수 없죠. 아무튼 저는 이번에 지도를 한 달 넘게 그렸는데 지도 그리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저장을 잘못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저간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제가 직접 그린 세계 지도인데요.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그려서 용량만 무지하게 커졌습니다. 사용하면서 영 불편하면 나중에 다시 그릴 생각입니다. 제가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화면 왼쪽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더 붙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릴 때 본 지도에서 아프리카가 끝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까운지 전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지도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오랫동안 보아왔던 지도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멜카토르 도법이라고 하는데요. 구글을 비롯해서 세계 지도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 멜카토르 도법으로 지도를 제공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신의 국가를 세계 지도의 중심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호주까지도 이와 같은 화면의 지도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세계 지도는 미국이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영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신의 친정집과 같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이쪽의 공산주의자들을 막아내려면 일본이라는 방파제가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겠죠. 왜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했는지, 2차 대전 종전 후에 왜 미국이 일본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번엔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보는 지도입니다. 유럽인들은 나고 자라면서 이 지도를 보고 이 지도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가 그린 지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세로로 길게 이어진 검은색 줄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본초 좌우선이란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입니다.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지구를 360도 쪼개놓은 것이 경도입니다. 또한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유럽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국이나 일본은 동쪽의 끝지점이기 때문에 극동아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미국의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원폭 투하로 일본의 항복을 받고 나니 한국이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군사작전권을 뺏어버리고 한반도를 차지할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소련도 미국과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북이 38도를 기준으로 38선을 그어 우리 민족을 두 동강 낸 겁니다. 미국은 이승만을 앞세우고 소련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대리전을 치렀습니다. 그게 동족상잔의 비극 6.25입니다. 이때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개입하지 않은 이유는 극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동쪽의 먼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소련과 미국 니네끼리 알아서 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듯 어떤 지도를 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초반에 우리 정부에 대해 분개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저만의 지도를 다 그렸고 내용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지도는 앞으로 저의 영상에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외국인이 제 채널을 보고 제 영상을 봐서 우리 땅과 우리 바다에 대한 진실을 알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횡설수설은 끝없는 여정의 출발점. 나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져. 세상 한사 횡설수설하지마. 내 안에 불꽃이 소멸하지 않아. 내가 느끼는 진실한 이야기를 풀어.